네, 오늘 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황, 또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동차주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실적도 그렇고요. 주가도 조금은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의 동향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죠. 네. 현대자동차가 사상 처음으로 4조 원 영업이익을 남겼으니까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너무 좋으니까 피크아웃, 피크아웃이 그쵸.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네. 움츠려들었죠. 그런데 요즘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피크아웃 맞아? 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시장에 좀 호조세를 뒀고 네. 두 번째는 연말입니다. 배당 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배당을 좀 많이 할 거라는 것도 있고, 요 두 가지 호재가 좀 지지부진했던 오늘 물론 조금 뭐 하락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하락세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서 네. 오히려 3, 4분기에 이 두 가지 호재거리라면 뭐 단기간에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분석이 최근에 많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계절적으로 자동차주, 특히나 완성차주에 대한 공략을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앞서서 실적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3분기에도 2분기에도 좋았지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적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3분기 예상 판매 대수가 102만 대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분기보다는 3% 감소했는데 현대차, 기아차의 최근의 실적들을 보면 네. 단순히 자동차 판매 대수로 보는 실적을 얘기하기는 조금 해석할 부분이 한두 개 더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모델 믹스입니다. 네. 모델 믹스? 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작년 그 자동차용 그 반도체의 쇼티지 이후로 한정된 그 생산량을 모델 믹스를 통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자동차로 많이 바뀌었어요. 보통 자동차들은 전 세계 자동차 탑 10을 보면요.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5%, 6%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1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내는 곳은 BMW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차만 파는 곳이 사실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뭐 페라리도 있죠. 근데 페라리는 완전 번외고요. 너무 번외고 네. 일반 차를 봤을 때. 그런데 현대차가 이 반도체 쇼티지 이후에 모델 믹스를 통해서 주로 이제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남는 그 모델이 제네시스급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SUV 차가 되게 많이 남습니다. 그 많이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델 믹스를 통해서 판매량은 3% 정도 줄었지만 모델 믹스가 그 효과가 계속 가요. 영업이익을 그럼 늘리는 영업이익이 늘리는 거죠. 근데 실적이 되게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 또 호재를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파업을 빨리 종식했다는 거죠. 보통 현대차가 파업을 하면 월 한 5,000대 정도가 감소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덜 했나요? 이번에 파업이 빨리 그 협상이 빨리 마무리됐죠. 그 합의문을 도출했기 때문에 20일 날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 5,000대 정도의 손실을 좀 막을 수 있었고 이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네. 미국의 파업이 반대로 발생했어요. 미국 자동차 전미 자동차 협회가 파업을 했는데 네. 미국 자동차 협회 그 노조 파업은 이 전기차로 빠르게 변하면서 전기차로 바뀌면 노조원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어드니까. 예, 부품 수가 줄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이제 파업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어제 날짜로 보니까 미국 날짜로 보니까 파업 참가한 공장이 32개 늘었어요. 점점 더 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손해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는 뭐냐면 현대차가 지금 미국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현대차에도 서문을 보냈어요. 자동차 협회에서 너희들도 공장 지을 거니까 사인해. 여기다 사인 같이 해라. 이제 12한 조건으로 사인하라는 건데 아직 사인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가 반사의 이익이냐? 이제 올해까지만 보면 현대차가 IRA법 이후에 어떤 이제 마케팅을 했냐면요, 인센티브를 되게 강하게 걸어요. 그렇죠. 네, 2,000불 이상, 2,700불까지 걸었어요. 이게 사라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순간 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자동차 재고가 이 파업 효과 때문에, 파업 영향 때문에 자동차 재고가 한 달치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켓 쉐어가 늘어날 거고. 네. 그리고 이 마켓 쉐어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수요, 연말에 자동차를 많이 사잖아요. 이 수요가 줄면
제가 볼 때는 마케팅비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으로 바로 돌아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호재가 있어서 이제 현대차로 봤을 때는 뭐 본인들의 노조 협상을 빨리 타결되고 반대로 미국의 노조 협상이 길어지면서 반사이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그럼 연말에 3분기도 좋지만 4분기까지 좀 호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 완성차가 좋으면 부품주도 같이 좀 따라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부품주도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품주가 최근에 상황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존의 자동차,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부분 현대 기아차에 그냥 올인한 정도라서 그냥 현대 기아차의 실적에 그냥 다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은 좀 상황이 약간 바뀌었어요. 어떤 바뀌었느냐? 미국이 그 현대 기아차가 그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사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어떻게 반영하느냐? 최근에 미국 정부가 IRA법을 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 말은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했던, 여기서는 중요한 건 전기차 부품을 공급했던 자동차주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요 자동차주 기업들은 이 현대 기아차에 넣었던 이 이력으로 인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 같이 동반 진출했어요. 최근에 보면 화신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서브프레임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부품 시장이 약간 확장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확장성이 일본은 전기차 부품 공급이 이력이 우리나라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전기차 부품 이력이 더 많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IRA법이 이러면서 리쇼어링과 맞물리면서 이런 호재거리가 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 기아차의 연동으로만 실적이 됐던 것이 조금 확장성이 이어졌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정부가 추석 전에 전기차 보조금 인상 정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좀 내용 좀 전달해 주시죠. 작년 한번 줄였죠. 한번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겁니다. 뭐 이유는 명확하죠. 안 팔리니까. 비싸죠, 전기차가 사실. 너무 많이 재고가 쌓였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100만 원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할인을 하면 할인을 하는 거에 100만 원을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EV6 같은 경우는 한 780만 원 정도를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재고가 쌓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해당되는 모델이 테슬라에는 해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델 3 정도의 표준 모델에 해당되는 나머지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다음에 EV6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요구 관련된 뭐 현대 기아차 전기차에는 조금 되겠다. 수요를 좀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정도입니다. 정책. 알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인상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또 국내 내수 쪽에서 얼마나 또 판매량이 늘게 될지는 다음 달 데이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